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이번 챕터 5 단원이 명사와 관사라는 단원이어서 일단 크게 품사를 두 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품사인 관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관사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사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부정관사하고 그리고 정관사 이렇게 해서 관사는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관사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관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관사, 정관사 이렇게 딱 두 개가 있다, 분류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부정관사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면 부정관사는 영어로 말을 하면 indefinite article 이렇게 불러요. 이게 더 어렵죠. 근데 indefinit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전에 찾아보면 not clear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clear하지 않다는 건데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 쓰는 게 부정관사입니다. 여기까지 쭉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부정관사가 뭐냐면 정체는 바로 아니면 on 이거 이렇게 두 개인데 부정관사는 이렇게가 다인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부정관사는 영어로 indefinite article 이렇게 부르는데 indefinite의 뜻이 not clear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거고 어떤 건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그런 상황에서 on이라는 부정관사를 쓴대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부정이 부정문할 때 이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보면은 조금 확실해지는데 A banana is yellow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바나나는 노란색입니다라고 할 때 그냥 붙였지만 어떤 건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바나나가 엄청 많겠죠. 그 중에 이제 그냥 바나나는 노란색이다. 일반적인 거.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바나나를 특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분명한 어떤 바나나를 얘기하는 거 아닐 때 그런 상황에서 부정관사,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분명하지 않은 거를 언급할 때 on이라는 부정관사를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정관사로 넘어갈게요. 정관사는 부정관사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해 보면 definite article. 그래서 in이 이제 영어에서 반대 뜻을 가리킬 때 쓰는 접두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in을 떼고 definite article 그렇다면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definite clear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분명한 거. 그래서 어떤 것인지 분명해졌어요, 이제. 그리고 구체적인 거. 그런 거를 가리킬 때 정관사를 쓸 거고 그럼 정관사는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 the. 그래서 사실은 부정관사, 정관사라고 말하니까 뭔가 새로운 내용인가 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들어왔다면 항상 아주 많이 봤던 단어들이에요. on, the.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주제인 관사입니다. 그래서 관사는 on, the.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정관사도 이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정관사는 그러면 아까 어떤 건지 분명한 거, 구체적인 거 이런 거에 쓰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he banana has brown spots 라고 하면 아까와는 달리 그 바나나가 그 갈색 점이 있더라. 그 너무 익어서 이렇게 점 생긴 거 있죠. 근데 여기서 그 듣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이 특정 바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제 그 바나나 사온 거 있잖아. 그 바나나가 좀 이렇게 점이 있더라. 갈색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관사에는 부정관사인 on과 정관사인 the가 있는데 on은 뭔가 그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이 너무 많아서 뭔가 특정 구체적인 물건을 가리키지 않을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관사는 우리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그 맥락에서 분명할 때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사다라고 일단 크게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책 내용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더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오늘은 부정관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정관사는 이제 다음에 따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관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가 됐냐면 부정관사는 indefinite article이라고 해서 not clear, 확실하지 않은 거, 그래서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거, 막연한 거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거고 on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살을 조금씩 덧붙여 가볼게요. 그 관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명사 단원을 했었는데 명사 PSS1 단원을 할 때 명사를 또 분류해 본 적이 있었어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기억하시죠? 네, 갑자기 관사하다 또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내용이 이제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 on을 붙일 때 아무 명사 앞에나 그냥 on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관사는 명사하고 어울려서 쓰는 건데, 그래서 관사를 쓰면 뒤에 이제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려서 쓰는 건데, 아무 명사 앞에나 on이라는 부정관사를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냐면 그 명사 분류한 것 중에서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었죠. 근데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부정관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도 단수, 한 개일 때 쓰는 단수 명사가 있었고 두 개 이상일 때 쓰는 복수 명사가 있었는데 얘는 단수 명사 앞에만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쓸 수 있다. 두 번째가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도 단수 명사 앞에만 쓸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좁죠.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여야 되고 그런 명사 앞에는 on을 쓸 수 있다.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훌륭해요. 부정관사 on에 대해서 생각보다 몇 분 안에 지금 많은 내용을 안 거예요. 근데 아직 하지 않은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on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를 쓰고 언제 on을 쓰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아직 안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언제 어하고 on 중에서 그럼 이 둘 중에서는 어떤 걸 골랐을 건가? 단수 명사 앞에 지금 쓸 건데 둘 중에 어떤 걸 쓸 건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바로 뒤에 단어의 첫 소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일단 크게 얘기를 해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같이 살펴볼 건데 일단 어를 쓸지 on을 쓸지는 뒤에 바로 뒤에 단어가 뭔지는 여기 이제 명사 형용사 나올 건데 바로 뒤에 단어 그러니까 관사 바로 뒤에 쓰는 단어의 첫 글자가 아니에요. 첫 소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첫 소리가 자음인 단어 앞에는 첫 소리가 모음인 단어 앞에는 그래서 아하 바로 뒷 단어의 첫 소리가 자음인지 모음인지에 따라서 어를 쓸지 on을 쓸지가 결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첫 소리가 자음인 단어 앞에는 어를 쓸 거래요. 근데 얘가 이제 발음 기호로 쓰면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이거 읽는 방법도 뭐 얘가 알파벳으로는 A지만 보통 이렇게 읽으니까 기억을 해둘게요. 첫 소리가 자음. 그래서 이 관사를 쓰고 그 뒤에 단어를 봤더니 그 단어의 첫 소리가 자음 소리가 나면 어를 쓰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보통은 아까 관사 뒤에 명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명사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pencil 해서 소리가 첫 소리죠. 이 관사 뒤에 오는 첫 소리가 이 자음이었어요. 그러면 a pencil 이렇게. 이것도 desk, 그러니까 첫 소리죠. 그래서 자음 소리가 나네. 그러면 a desk. 하나만 더 해볼게요. a house 이것도 house. 자음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a house 이렇게 쓰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영어에서 생각해 볼 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명사 소리를 보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뒤에 명사까지 체크해서 이거의 소리가 자음일 때, 첫 소리가 자음일 때 어를 쓰는가? 그게 아니라 형용사가 만약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뒤 단어의 첫 소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형용사가 끼어들면 그 형용사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형용사의 첫 소리가 자음 소리니까 어를 쓰겠다. A special day.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뒤에 형용사만 보면 됩니다. 얘는 a new student. 그래서 역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이 형용사의 첫 소리, 자음 소리이기 때문에 a new student. 그래서 어를 쓴 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 부정관사 on 중에서 그 뒤에 나온 단어를 봐서 그 뒤에 나온 단어를 발음해 봤을 때 첫 소리가 자음 소리가 나면 어를 써야지까지 생각하셨으면 여기는 이제 해결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소리가 관사 뒤에 소리가 첫 소리가 모음일 수가 있겠죠. 모음이면 어떤 걸 쓰냐면 말고 아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인 on을 쓰게 되고요. 역시 발음 기호는 이렇게 표시하지만 살짝 적어두세요. on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알고 있죠? 역시 똑같아요, 원리는. 그 뒤에 보통 이제 관사 뒤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명사를 체크했는데 소리를 해봤더니 artist, 이 소리에서 모음 소리가 나네? 그러면 어를 쓰는 게 아니라 o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단어의 소리를 생각해보고 그 소리의 자음, 모음 여부를 가려서 on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on artist, 얘는 engineer, 이 소리니까 역시 모음 소리거든요. 그래서 첫 소리가 모음이니까 on engineer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돼요. 역시 똑같아요. 명사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형용사의 첫 소리를 생각해서 interesting story 해서 story를 꾸며주는 interesting 이라는 형용사가 있을 때 역시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on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첫 소리가 그 앞 글자가 아니에요. 첫 소리예요. 알파벳이 아니에요.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냐하면 그 우리가 주의할 사항에 모음 글자가 있는데 모음 글자는 보통 우리가 알파벳 중에서 A, E, I, O, U 이것을 이제 모음에 분류하고 나머지는 다 자음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벳이 모음이라고 해서 소리가 항상 모음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가 다르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돼서 여기가 이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약간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원칙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약간 조심해서 알아둬야 되는 약간의 예외사항, 좀 주의해서 알아둬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챙겨두시면 이제 완벽하게 다 채워 넣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어, 처음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알파벳에서 모음 글자가 이렇게 5개가 있지만 얘네가 이제 다른 글자하고 조합돼서 이제 단어가 만들어져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모음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음 소리, 자음 소리 이런 거는 모음 소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오랫동안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주의할 것이 딱 4가지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만 일단 완벽하게 해도 이 단원에서 알아야 될 모음 소리, 자음 소리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같이 가볼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알파벳 4개가 있어요. 그걸 일단 다 언급을 하고 같이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U하고 O하고 E하고 H. 그래서 이런 글자로 시작할 때, 그래서 뒤에 이 관사를 쓰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첫 소리, 단어의 그 첫 글자가 U, O, E, H로 시작하는 얘네들이 약간 말썽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면서 갈게요. U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글자는 모음 글자에 사실 속하는데 얘가 어떨 땐 자음 소리를 내고 어떨 땐 모음 소리를 내요. 근데 이 U가 내는 소리가 소리 중에 어떤 게 자음 소리고 어떤 게 모음 소리인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살펴보면 이렇게 발음 기호를 더 모르겠죠. 그러면 한글로 써놓으세요. U라는 소리예요. 이게 U라는 소리인데 U라는 소리는 영어에서는 자음 소리의 분류가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게 글자하고 알파벳 글자하고 그 소리가 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모음이라고 분류되는 알파벳 글자가 소리가 날 때는 모음 소리가 아닌 게 자음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 U가 U라는 소리가 날 때는 자음 소리 쪽에 분류를 해요. 한 번만 적어두세요. 그래서 얘는 U 자음 소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쉬운데 U가 여기 뒤에 살펴봤더니 university 해서 U라는 소리를 내고 있죠. 이 U라는 소리는 자음 소리의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음 우리 첫 소리가 자음일 때는 어라는 관사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university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 uniform 우리 그 유니폼 알죠? 입는 거 역시 U라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U라는 소리는 영어에서 자음 소리의 분류가 되기 때문에 uniform 이렇게 그래서 U라는 소리를 이 알파벳 U가 U라는 소리를 내면 얘는 자음 소리에 해당되고 그럴 경우에 자음 소리니까 우리는 어라는 관사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U가 얘가 이제 자음 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음 소리도 내기도 해요. 어떤 걸 모음 소리라고 하냐면 이 기호 역시 잘 모르겠죠. 써두세요. 그냥 한글로 하면 어라는 소리인데 얘는 어라는 소리는 영어에서 모음 소리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지만 얘가 어떤 소리를 내냐에 따라서 자음 소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모음 소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얘가 U 소리는 자음 소리, 얘가 소리를 내면 모음 소리. 그래서 umbrella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까는 university U 소리를 냈지만 이번에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건 모음 소리니까 모음 소리 첫 소리가 모음인 단어 앞에는 on을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on umbrell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글자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보고 결정해야 되고 그 소리가 자음 소리인지 모음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일단 이 4개만 알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알아둡시다. 그래서 U는 일단 자음 소리, 모음 소리가 있는데 자음 소리는 U 그리고 모음 소리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와 언을 잘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 얘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얘는 ugly 역시 해서 소리가 나죠. 소리는 우리가 모음 소리에 분류를 했었고요. 그래서 모음 소리 앞이니까 on을 쓰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U의 주의사항을 봤어요. 근데 얘를 하나 보고 나면 이제 무슨 패턴인지 알겠다 싶어서 여기가 괜찮을 거예요. 이것도 똑같겠죠. O라는 단어도 여기 이 단어래요. O라는 그 알파벳 글자도 글자로 치면 모음에 속해요. 그런데 소리가 항상 모음 소리는 아닌 거죠. 그럼 역시 자음 소리를 낼 때가 있고 모음 소리를 낼 때가 있을 텐데
자음 소리는 오가 내는 자음 소리는 뭐가 있냐면 워 이런 소리예요. 약간 워랑 비슷하죠. 자음 소리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약간 쉽겠죠. One way street. 그래서 이 오가 다른 애랑 만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e 우리 이거 1 너무 잘 알고 있죠. 워 이런 소리 낼 때 이 워란 소리는 영어에서는 자음 소리에 분류가 돼서 one way street 이런 게 나오면 첫 소리가 자음 소리가 나니까 어를 붙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오가 모음 소리를 낼 때가 있겠죠. 그래서 모음 소리는 이런 소리인데 예를 들면 octopus 우리 문어요. 그럼 역시 모음 소리에 해당하니까 언을 붙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글자에 대해서는 얘가 어떤 단어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자음 소리를 내기도 하고 모음 소리를 내기도 하니까 조금 조심해서 관사를 맞춰 쓰자 소리를 잘 생각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를 한번 볼게요. 이도 역시 자음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유 사실 드물어요. 이거 하나만 사실 기억하면 될 정도로 자음 소리 낼 때가 유 소리를 낼 때인데 언제냐면 유럽 할 때 우리 국가 대륙 유럽 있죠. 그래서 European country 할 때 유 소리를 낼 땐 거의 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 적어두세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낼 때만 자음 소리니까 어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나머지는 모음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egg, 모음 소리 해당해서 얘를 에로 써주면 되세요. 그래서 egg 그 앞에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an egg 이고요. elephant 흔히 쓰는 단어죠. 그래서 역시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an elephan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 드물게 지금 자음이 하나 나와 있죠. 띵. 그래서 얘도 자음 소리가 있고 모음 소리가 있는데 자음 소리는 우리 맨날 내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house 소리가 자음 소리에 해당하니까 그 앞에는 어라는 관사를 쓰면 되고요. horse 그 말이죠. 그래서 소리를 내니까 역시 a hors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얘가 모음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h가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에서 묵음이라고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글자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시간 할 때 hour 해서 h 소리가 아예 안 나거든요.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모음 소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첫 소리가 모음 소리가 나면 어쨌든 이 글자가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는 on을 쓰기로 했으니까 on hour 그래서 꼭 그 소리를 생각하고 어를 결정해 쓰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honest boy 이것도 역시 정직한이라는 단어인데 h가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honest 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모음 소리네. 그래서 on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다른 이 부정관사가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얘 주의사항이 좀 길었죠.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오늘 이제 관사가 처음 나왔는데 관사에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다. 부정관사는 뭔가 확실하지 않은 대상, 여기 막연한 거, 그냥 이 세상에 많은 바나나 중에 하나, 사과 중에 하나, 그런 막연한 대상, 특정 사과, 특정 바나나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부정관사에는 영어에 두 개, 어하고 언이 있고, 어는 언제 쓰냐면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도 단수 명사, 그래서 한 개 명사 앞에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사과도 하나, 바나나도 하나 있죠. 그래서 단수 명사 앞에 쓰고, 그리고 언제 어를 쓰고 언제 언을 쓰는지는 그 뒤에 나오는, 바로 뒤따라 나오는, 관사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소리를 생각해서 그 소리가 자음이면 그 앞에는 어라는 관사를 쓰고, 그 소리가 모음이면 언이라는 관사를 써야 된다. 그런데 알파벳의 모음 글자라고 하는 게 항상 모음 소리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음 소리를 낼 때, 모음 소리를 낼 때를 구별해서 그 첫 소리가 자음 소리이면 어를 써야 되고 모음 소리이면 언을 써야 돼서 알파벳이 같다고 해서 항상 같은 게 아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오늘 내용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했죠. 문제를 풀면서 조금 한번 익숙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문제가 이제 practice 여기 우리 13번 볼 건데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나, 중 알맞은 것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연습했던 거를 딱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10개인데 she is an English teacher. 이 소리가 나면 이거 아까 U 소리 아니죠? 그러면 이 소리가 나면 모음 소리. 그래서 우리 모음 소리 앞에는 on을 쓸 거예요. 그래서 she's an English teacher. 그래서 역시 단수명사인 것도 맞죠? 한 명. 그래서 그녀는 이제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런 문장이고요. 특정 영어 선생님이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영어 선생님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고요. 2번은 a computer is an useful tool. U로 시작하면 우리 아까 조심했어야죠. U인데 소리가 U. U는 자음 소리였을까요? 모음 소리였을까요? 그래서 U는 자음 소리입니다. 어가 모음 소리죠. 그래서
useful이니까 우리 자음 소리 앞에는 여기까지 오면 많이 오신 거예요. 3번 가볼게요.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animal 모음 소리네요. 모음 소리니까 on. 그리고 4번은요. The student didn't wear uniform. you 조심해야 되는데 you 소리 내면 아까 한 번 했었죠. you 소리는 자음 소리에 해당해서 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까 그 연습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알파벳을 보고 결정할 수가 없어서. 5번에 I met European during my travels. 그래서 여행하는 중에 이제 유럽인을 만났다 이런 건데 역시 you는 우리 자음 소리였죠. 그래서 e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 예외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음 소리 you는 자음 소리니까 어를 쓸 겁니다. 6번은 Jinho lent me an umbrella. you인데 소리가 소리는 아까 모음 소리. 그래서 an umbrella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7번은 My mother found an old dress in her box. 여기에서 이거 old dress니까 이거 모음 소리죠. o가 아까 소리를 내지 않으면 모음 소리. 그래서 an old dress가 되고요. 8번은 He saw a picture. 별로 고민할 거 없죠. 그냥 자음 소리예요. 그래서 a picture로 들어가고요. 9번은 he looks like an honest person. 얘가 H는 우리 또 조심해야 되는 단어였죠. 네, 글자였죠. 그런데 H가 소리가 지금 안 나고 있어요. honest, 정직한. 그래서 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모음 소리. 그래서 an honest person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마지막 I decided to go to an university abroad. you인데 U 소리를 내고 있죠. U는 우리가 자음 소리에 해당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어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첫 소리가 자음 소리일 때 그리고 뒤에 첫 소리가 모음 소리일 때 on. 그 규칙을 생각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그 뒷소리가 이게 글자로 구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걔가 자음 소리인지 모음 소리인지 구분하는 게 좀 어렵죠. 근데 일단 알파벳 중에서 아까 그 4개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것만 걔만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사항만 조금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처음 관사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었고 오늘 부정관사를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부정관사에 대해서 이제 약간 추가적인 뜻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정관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조금 복잡한 내용도 있었는데 관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